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종인가?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대답이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졸중, 중풍, 암만큼 중요한 주범으로 떠올랐어요. 관상동맥의 가장 그 원인 물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설탕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 머리가 왜 쌩쌩해지는가? 오메가6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뚱뚱해져도 그 세팅 포인트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150kg 고도 비만이 생깁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이렇게 어려운가? 섭취 비율이 깨졌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비만을 허용하고 꼭 비만 과정을 거치는 게 도움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요쪽 계열에 시트러산에서 오에다 아세틸 코엔자임의 두 형제입니다. 두 아들 낳았어. 지금 큰 아들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갑니다. 큰 아들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오메가3까지 왔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낳는 걸 보여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낳는데 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으쌰으쌰 해갖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요거도 산이 두 개 있어요. 요게 아세토 아세테이트 SCOA 어쨌든 따라오세요. 요를 해갖고 야를 으쌰으쌰 하면 중간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요렇게 해갖고 SCOA에 요거 이중결합 있고 요 동산에 다리 두 개 떴어요. 요 가운데에서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OH가 있어요. 요런 물냄새 맡아야 돼요. 요거에는 또 CH3가 요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거 선생님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있는 요거 끝에 요걸 뭐라 그러냐면 CH3라 그래요. 요걸 요거 있는 카본을 알파 카본이라 그래요. 요 카본을 베타 카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장명 한번 해봅시다. 베타 하이드록시 요게 CH3를 메틸이라 그래요. 메틸 요거 이렇게 복잡한 거 O 있고 요런 거를 요쪽에 있는 거는 뭔 냄새가 나느냐 하면 알파 케토 요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베타 하이드록실 메틸 글루타릴 CO예요. 요 분자를 약자만 따볼게요. HMG. 그래서 뭐냐면 HMGCO. 마이 사이언스. 이 분자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쭉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에 이 분자의 마지막에 정손자쯤 되면서 아주 영웅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영웅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 예. 카본 27개. 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감 잡죠? 야가 카본 2개에서 카본 27개까지 놓은 거예요. 카본 30까지 갔다가 3개를 잘라내고 된 게 콜레스테롤이라는 분자예요. 자, 콜레스테롤은 지금 전 인류한테 굉장히 심각해지죠. 자, 스님들, 뇌졸중, 중풍, 예. 지금은 저쪽 가면 알츠하이머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좋은 게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높은 게 뭐죠? 뇌경색, 뇌졸중이죠. 혈관 파열,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50년도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대통령이. 미국의 전 의료계가 경악을 했어요. 그래 조사해봤더니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관상동맥 봤더니 미국에 많은 비만인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 관상동맥이 야단나갖고 심장마비가 미국에 진짜 암만큼 중요한 주범으로 떠올랐어요. 그때 봤더니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의 가장 그 원인 물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전문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1977년도에 맥거번이라는 의원이 중심이 돼갖고 맥거번 보고서가 나왔어요. 1977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7년 맥거번 보고서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네. 대통령도 쓰러지니까네.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갖고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그 식생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게 맥거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줄인다.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았어요. 아직도 우리도 그래요. 삼겹살 이렇게 먹다 보면 기름기 있는 걸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런 거 나있죠. 그 습관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 삼겹살 지방질 많은 걸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돼요.
그리고 저 달걀 노른자도 잘 안 먹잖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게 인류한테 그렇게 된 게 1970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식생활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줄이기 위해 갖고 기름기 있는 음식, 그러니까 육류 소비 확 줄이고 그 줄이는 양만큼 뭐가 먹게 되느냐 하면 곡류를 먹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기 있는 그 지방 성분을 잘라내버리니까 음식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식욕을 돋구에 틈을 들어오는 게 설탕이 들어온 거예요. 설탕 소비량이 그 자료를 보면요, 1970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식용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식용유가, 옥수수 식용유가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뒤에 옥수수 식용유가 핵심 뭐냐 하면 오메가6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들어갈게요. 오메가6는 어디에 많은지 하면요, 곡류입니다. 곡류. 곡식에 많아요. 오메가3는 채소에 많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무지하게 많아요, 채소에. 모든 동물이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곡식을 많이 먹잖아요. 다람쥐부터 곰부터 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가을이 되면 살을 찌어야 돼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고마비 그냥 아닙니다. 막 살쪄요. 그러면 어떤 사이 돼요? 곰이나 말이나 사람은 겨울을 대비해갖고 살을 지방전을 막 쪄요. 그 전부 지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게끔 계속 먹게끔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보통 때는, 보통 계절에는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브레인에서 지방을 더 이상 많아지는 걸 막는 세팅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게 오메가6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뚱뚱해져도 그 세팅 포인트, 그 인체 세팅 값이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거의 150kg 고도 비만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인류가 이 비만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요. 오메가6 비만이 되는 게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좀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이 비만을 허용하고 꼭 비만 과정을 거치는 게 도움되는 과정이 있어요. 임신이에요. 임산부들은 그 애를 뵙고 애한테 또 하나의 영양물, 저 생명체한테 영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방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춘기들 애들입니다. 사춘기들 애들이 키가 요만했다가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갖고 우리가 계속 이 비만으로 가는 이걸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임산부나 청소년들을 내놓고는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비만. 요게 구석기 시대 최근까지도 거의 1대1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바뀌었나 하면요. 1대2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핵심은 오메가6도 중요하고 오메가 다 필요해요. 필요한 이 비율입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이 1대15에서 1대25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진국들이 비만을 극복하기 이렇게 어려운가? 그전에는 개인들이 뭐 인내심이 없고 이렇게 개인한테 돌렸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섭취 비율이 깨졌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중요한 비만 이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보세요. 이 아세틸코아 엔자임을 알아야 따라오죠? 됐죠?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관계됐죠? 자, 이 정도 하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코아 엔자임의 하나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요우로 가서 여기에 단백질이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요게 이름이 뭐냐면 NADH 탈수소효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질량으로 따지면 이쪽 질량이 100배 이상 됩니다. 거대한 섬입니다. 이게 단백질 덩어리가. 그 다음에 요거에 그래서 이걸 로마자로 1번 효소라 그래요. 요걸 3번 효소라 그래요. 요거 3번, 요 2번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효소 이름은 CYT-BC1이라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토크롬, 옥시데이션하고 산화하는 효소입니다. 산화하는 효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에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박혀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 결론부터 이걸 ATP 합성효소라 그럽니다. 요 단백질 하나를 지난 10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해도 노벨상이 거의 2분 나옵니다. 요 단백질 요 하나를 갖고. 됐죠? 자, 그러면 야들이 뭘 하느냐 하면 NADH 탈수소라 그랬잖아요. NADH 어디 있죠? 자, NADH 하나, 그 다음에 NADH 둘, NADH 셋, NADH 네 개죠. 됐죠? 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첫 번째 NADH 탈수소 효소로 와요. 그러면 NADH. 자, 어떠세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딱 따라 해줄게요. 요 NADH, 내가 일부러 띄었었습니다. 왜 띄었었나 하면 요게 수소입니다.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가 있죠. 그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요 NAD라는 분자도 원래 전자를 하나 내놓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분자를, 요 이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NADH 탈수소 효소. 수소를 띠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수소 띠내면 돼요. 요 이름대로 분자식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NAD 하고 수소가 나와요. 이때 띄어나올 때는 요 양성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전자 두 개가,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두 개가 박혀갖고 전기 중성인데, 띠 나오면 전자 두 개가 먼저, 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와갖고, 요로 갑니다. 됐죠? 따라오셨나요? 따라오면,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야들 두 개는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건 NAD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적습니다. 독립돼 분리돼 나와요. 됐죠? 그러면, 요 NAD 플러스가 요거에서 요런 데 들어갑니다. NAD 플러스가 들어가갖고 여기서 수소하고 여기서 NAD 들어가갖고 요거에다가 양성자 결합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다시 요 분자가 됩니다. 순환에 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쓰는 그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요 분자입니다. 그 책은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하버드 교수가 쓰는 노화의 종말,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종인가?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대답이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문학하고 철학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자를 갖고 그 10년을 같이 살아본 사람이 10만 개의 분자가 어떻게 지금 인터랙션 하는가가 과학자들이 거의 다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핫 이슈가 뭐냐면요. 알파고 아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AI 기법이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게 이 10만 종류의 단백질의 입초 구조를 지금 대규모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안 죽는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네. 원리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60대 사람이 10대로 곧장 못 돌아가요. 이제 중간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곧장 10대로 못 돌아가고 60대 사람이 50대로 바뀌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세포 레벨에서. 그러려면 내가 60대 같으면 50대로 돌아가려면 50대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포에. 세포는 매일 바뀌니까요. 그러면 내 50대 상태의 세포의 분자의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분자가 이 10만 종류 분자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돌아갈 수 있는 보물 지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 지도로 가는데 가장 핵심이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이고, 그거에 TT1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계열로 가는데 그 서투인 단백질이 뭘 하느냐면, 포도송이를 자르는 단백질이요. 포도송이를 탁탁탁 잘라갖고 그 포도송이를 담는 강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강줄이가 바로 NAD라는 이 분자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앞으로 인류는 지금 AI 혁명이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2010년부터 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이 혁명적인 거는 인류가 대부분 사람들이 감을 자꾸 못 잡고 있어요. 왜 못 잡고 있느냐 내가 알아요. 출발이 TCA 사이클인데 출발부터 모르니까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됐죠? 그 정도 올라가려면 이 TCA 사이클에서 앞으로 빌딩을 한 10층쯤 올라가야 돼요. 그까지 지금 다 밝혀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전자 두 개를 빼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 전자 두 개를 빼낸 이 전자 두 개가 빼내고 나면 이 NADH라는 분자가 NAD 플러스가 돼요. 이 NAD 플러스라는 이 분자에 CH3 메틸 아세틸이라는 분자를
건네주는 그 분자가 서투인이라는 분자예요. 그 하버드 교수가 그 평생 연구한 게 서투인이라는 그 분자예요. 단백질이요. 우리 포유동물은 서투인이 7가지가 있어요. 서투인 1에서 서투인 7번까지가 있고, 효모군은 서투인이 3개가 있어요. 영원히 어쩌면 살 수 있는 그 키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근처에 왔어요, 지금. 근처에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자 하나하나가 지금 엄청난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NADH에서 H가 빠져나오고, 요 NAD 플러스라는 이 분자가 다시 일로 들어가요. T세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NADH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H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띄면 전자 2개 나와요. 그럼 이 전자 2개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 전자 2개는 바로 태양빛에서 온 거예요. 태양빛이 물을 쪼개갖고 강합성을 하는 가지고 왔죠. 내가 이 모든 이야기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 글루코스가 CO2 플러스 H2O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원자는 C하고 H하고 O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합성 결과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요거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가 물을 쪼개요. 물을 쪼개는 과정에 전자 2개가 나와요. 전자가 나와요. 이 전자가 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가 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구상의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혼식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강합성의 산물이 생긴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 그때 결혼 중매를 해준 악교풀이 전자입니다. 그 전자는 태양 에너지를 먹으면 전자예요. 그 태양 에너지를 먹은 전자를 언제 끄집어내느냐 하면 그 중간에 담는 그릇이 바로 NADH라는 그릇이에요. 마지막에 그 태양에서 물을 쪼개는 그 전자 2개가 NADH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가 그게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TCA 사이클에서 담았다가 요거다 다시 불어내는 거예요. 전자 2개를. 예. 그래서 이 전자 2개가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전자 2개가 드디어 이동을 해요. 이 전자 2개가 여기로 있는데 공짜로 이동이 안 돼요. 서툴 버스가 있어야 돼요. 요거 실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요걸 Q라는 버스입니다. 요 Q라는 버스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누가 만들어주냐 보세요. 어휴, 진짜 난 이거 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네. 가슴이 떨린다는 말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가슴이 떨려요. 네. 여기에 그 Q라는 이 Q라는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요 콜레스테롤까지 왔잖아요. 이거 내가 다시 그려줄게요. 이 드라마는 이쪽이, 예. 요 콜레스테롤까지 오기 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오기 전에 있는 이 계열이, 이거요. IPP, 이소판타닐 파이로포스파이드, 그거 플러스 디메틸 알릴 PP. 요거 하면 게라릴 PP가 돼요. 게라릴? 이게 제라lum이요. 제라lum 꽃 알죠? 오마이 사이즈. 제라lum 꽃 향기가 대단하잖아요. 그 제라lum 꽃 향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라lum 꽃 향기 알아도 이러면 아세틸 코엔자임 알아야 돼요. 이 제라lum, 이게 뭐냐면 요게 카본이 5개고, 요게 카본이 5개고, 요게 카본이 10개입니다. 야에 다시 요게 결합하면 카본 15개가 되는 파이낸셜 PP가 돼요. 카본 15개 파이낸셜 PP를 2개를 결합시키면 카본 30개가 되죠. 그 카본 30개 되는 요 2개를 하면, 요걸 2개를 곱해주면 카본 30개 분자에서 또 카본 3개를 빼내요. 빼내면 되는 게 스코알렌입니다. 심해 바다에 있는 상어가 안에 있는 스코알렌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스코알렌에서 뭐가 나오냐면 콜레스테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파이낸셜 PP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돌리콜. 이 분자 없으면 혈액형 할 때 O형, B형 뭐 알죠? 그거에 적혈구에 당사슬이 붙은 게 혈액형입니다. 그 당사슬 붙이는데 관계되는 게 이 돌리콜이라는 분자입니다. 또 하나가 드디어 오마이 사이언스. 드디어 Q. 이 Q가 이 Q입니다. 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이 Q가 뭐냐 하면, 자, 이 Q가 어디서 왔어요? 시트러산에서 왔잖아요? 시트러산이 와갖고, 이렇게 갈라지면 아세틸코온잠이 와갖고, 일로 가갖고, 쭉쭉쭉쭉 해갖고, 거의 한 10단계를 거쳐갖고, FPP가 되고, FPP가 아들이 몇 명인지 하면요. 아들이 여기서, 여기에 GPP도 있고, 아들이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Q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아까 HMGCO, 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쪽이.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바로 요 중간 단계 지금 다 설명하기 좀 그런데, 넘어가는 HMG,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HMGR이라는 효소입니다. 요게 리덕타이저입니다. 요 리덕타이저를 작동해야 콜레스테롤까지 갑니다. 그거까지 이해하세요? 요 효소가 작동해야만이 콜레스테롤까지 가는데,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넘어지고 1997 매끄문 보고서가 나오고 의학이 그쪽으로 집중했잖아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하면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어디에 걸었냐면 바로 요 효소를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몇 개 깔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큰 시장인데, 바로 요 약입니다. 요 계열의 약을 스타틴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 있는 사람들. 스타틴 약이 바로 뭐냐면 HMGR 리덕타이저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마이사이언스. 이걸 억제하고 했더니 죽지는 살았어. 혈관은 안 터져. 살았어. 이거 터지면 죽고 뇌졸중 걸리고 중풍 걸리고 죽어.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게 일단 살려놓고 봤더니 이 약을 계속 먹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작용을 금방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게요. 자, 보세요. 이쪽 모는 여기서 콜레스테롤 오는 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막아버리면 여거 사형제가 못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형제 중에 콜레스테롤은 줄여야 되니까 얘를 막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줄여버리니까 야도 안 만들어져. 야도 안 만들어져. 줄어들겠죠? 야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Q가 좀, 야가 Q잖아요. 그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서툴버스가 없어졌는데. 따라오셨나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서툴버스가 없어지면,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따라오세요. 이 Q가 전자통일을 전달해요. 이렇게 와요. 이쪽에 가는 서툴버스도 이야기할게요. 서툴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할게요. 요거서 2번, 3번하고 4번을 옮겨주는 서툴버스 이름이 CYTC입니다. 야는 요 막에 붙어갖고 요렇게 달리는 요 택시인데, 요 1인승 택시예요. 이 택시가 달리다가 기사가 승객이 안 오면 바깥에 나가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룰룰루 하다가 승객이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택시가 요거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요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막이 이중인데 떨어져 나가고, 요 공간이 뭡니까, 요 공간이? 세포질이잖아요. 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일로 나가버려요. 요게 사실은 요거 붙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대줄게. 요거 붙어 있어요. 요 인질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승객이 안 오면, 전자가 빨리 안 오면 요 택시가 빠져나가요. 요로 나가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부터 이렇게 그리면. 금방 이해했죠? 요게 미토콘드리아 막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이라는 거. 내가 그걸 지금 생략하고 그래갖고 개념 잡기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버스가, 요게 막간 공간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두 막 사이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오케이, 따라오셨죠? 요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세포질로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택시가 이 막간 공간 사이로 배회를 하고 있는데 돈도 안 벌어지고 스트레스 받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구멍 뚫는 단백질이 나와요. 여기 구멍을 뚫어요. 그죠? 구멍을 뚫리는데 이쪽에서 구멍을 뚫는 팀이 있고, 야, 앉아서 구멍 뚫으면 안 돼! 하고 막는 팀이 있어요. 이쪽에 뚫는 팀, 이쪽하고 카스파세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계열이, 이 패밀리가, 이 집단이 한 20종류나 돼요. 그러니까 한 20개 단백질이 구멍 뚫으면 안 돼! 맞고. 그래도 이 스트레스만 구멍 뚫어야 돼! 너무 숨 답답해! 구멍 뚫어야 돼! 싸워요. 싸워도 누가 있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구멍 뚫혀버려요. 뚫히면 그 구멍으로 이 택시가 일로 나가요. 나가면 이 시토크롬 C가 나가면 이쪽에 단백질하고
충돌해갖고 시토크림씨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핵 속으로 들어가요. 핵 속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DNA를 남두질 해버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예. 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앞터시스를 해갖고, 이거 연구 분야가 엄청납니다. 예. 이건 제가 따로 강의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동물, 식물 만들어지는 이걸 넘어서갖고 이 회로 속에는 지구상에 왜 동물이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는가를 인류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TC사를 돌아가고 전자 두 개 옮긴 이 전자 두 개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데, 자, 요것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요렇게 가는 사이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쪽에는 뭐가 많으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들. 이쪽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양성자가 하나씩 생겨요, 또. 이 회로가 돌리면 또 양성자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성자들이 덕실덕실해요. 됐죠? 그럼 이 양성자들이 전자가 이동할 때 얼씨구나 하고 전자를 타고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양성자가 이쪽에 생겨요. 이 막강 공간에. 됐죠? 여기도 양성자 여는 4개 나와요. 전자 2개 갈 때. 여기 2개인가 그렇고 나와요. 이쪽에도 4개 나와요. 그럼 10개 양성자가 올라갔잖아요? 그 비례적으로 그런데 이 안에 비해서 이쪽 요 사이 공간에 양성자 농도가 100배 이상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양성자들이 덕실덕실하면 이쪽 안보다 100배 정도 높아지면 케미칼적으로 양성자들이 요 효소를 타고 들어와고 다시 일로 복귀를 해요.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됐죠? 이때 3개의 양성자가 돌아가고 일로 들어올 때 이게 거대한 터빈입니다. 수력발전소 터빈 아시죠? 이 터빈이 돌아가요. 실제 돌아가요. 이걸 저 동영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아가요. 이게. 양성자 3개 돌아오면 한 바퀴 돌아요. 돌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쪽에 ADP라는 분자가 들어가고 이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 분자가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 식물, 박테리아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 소스입니다. 생명의 현금입니다. 됐죠? 그래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처음 깨달았던 그 유명하게 썼던 그 사람 있죠? 토마스 루이스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타이핑을 치고 있다. 책을 쓰려고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내가 손가락을 탁탁탁 타자기를 치는 순간 또 내 이 근육에 이 미토콘드리아, 덕실덕실한 이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 됐죠? 예. T-셀 사이클은 지금 거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왜 우리는 설탕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 머리가 왜 쌩쌩해지는가? 혹은 왜 우리는 한 달 굶었는데 죽지는 않는데 머리는 그냥 작동하는가? 이런 문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거 워낙 중요해.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요 도표를 이해하셔야 그 도표하고 요 결합하면 요게 10, 20, 30, 40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게 4시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가 그람당 시간에 쓰는 겁니다. 요게 40g, 요게 10g입니다. 그 그림 언제든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게 저장되는 게 24시간 하루 정도 카바밖에 못해요. 근육하고 간에 다 저장된 글리코겐 저장했는 거, 근육에 간에 100g, 근육에 150에서 한 300g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거 해봤자 하루밖에 못 버텨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단장 바깥에 나가고 100m 전력 질주 한번 뛰어보세요. 웬만히 젊은 사람도 100m 전력 질주 뛸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부탁을 해갖고 그러면 당신 조금 쉬었다가 200m 전력 질주 한번 뛰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갖다 까무러칩니다. 정확하게 우리 근육 속에 있는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전력 질주를 해갖고 10분 이상 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400m 계주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사람이 전력으로 뛸 수 있는 게 한 200m 정도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근육 속에 있는 게 폭발적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때 해보면 전력 뛰고 나면 뛰어도 못 뛰는 상황 오죠. 짧은 시간에.
그게 근육 속에 저장된 게 다 써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빨리 썼을 때 그런데 천천히 쓰면 그 몇 시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그 뛰어보면 항상 그걸 느껴요. 야, 우리가 이 글루코스라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거구나. 딱딱 쓰고 나면 스위치 딱 끄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버텨주는 게 있다 그랬죠. 요게 당신생입니다. 자, 요것도 잘 됐어요. 그럼 당신생은 뭐냐면, 당신생은 only 간에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요게 당분해잖아요? 예, 당분해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해당 과정. 당신생은 뭐냐면, 간에서밖에 안 되라고, 이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걸 보여줄게요. 반대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루부산까지 오는데 피루부산으로 많은 게 모입니다. 일로 가는데 알라린이 있고 일단 따라오세요. 젖산이 있습니다. 여기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져요. 피루부산 오면 일로 글루코스를 만들면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오마이 사이언스. 이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첫 번째 이 길이 없어요. 이어서 일로 못 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길이 있어요. 자, 이거 그려주세요. 이 길이 있어요. 그냥 가요. 이거는 왔던 길 자체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타면 돼요. 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요. 이것도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있어. 그러니까 상행선 한 길로 그냥 쓰면 되는데 요거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길이 없어. 따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가는데 길이 없어. 새로 단백질 만들어야 돼요.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냥 써요. 그러면 새로 단백질 만들어야 되는 게 요 단백질하고 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아예 우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피루산에서 여기로 가는 때는 우회로가 뭐냐면 여기서 뭘로 와야 되냐면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와야 돼요. OAA로. 자, 어디 있어요? OAA.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삭해야 돼요. 바삭하면 그냥 돼요. OA로 오면 OA에서 이렇게 가요. 예. 네. 요거에서 효소 하나 있어야 되고, 요거 효소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런데, 잡으세요. 요렇게 돌아가고 글루코스가 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당신생이라 그래요. 지금 요 회로. 그 회로가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4시간 후면 벌써 작동을 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항상 작동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4시간 후에 배가 고파지는데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게 하루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밥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잖아요, 그래도.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요 빨간 선이에요. 이랬죠? 근데 빨간 선은 많이는 못 만들어요. 많이는 못 만드는데 얼마까지 만드는 거 보세요. 요게 얼마냐 하면 대략 6g 정도 글루코스를 만들어요. 그럼 이 6g 글루코스를 어디서 쓰느냐 하면 대략 4g은 브레인에 써요. 2g을 어디서 쓰느냐 하면 적혈구가 써요. 오마이사이에서.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40일 동안 물만 먹고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당신생입니다. 근데 당신생이 간에서만 일어나고 요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간에서만 일어나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다른 조직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대부분 있는데 요게 없어요. 요게 글루코스 6 포스파타제입니다. 오, 대단한 겁니다. 야는 뭐냐면 자 보세요. 조금 따라오시면 요게 포스파이드잖아요. 포스파이드를 요 타제라는 거는 탈인산 요소입니다. 인산을 떼내는 요소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인산이 붙었잖아요. 요로 가려면 요걸 떼내야 돼요. 6번째 카본을 인산을 떼내야 되잖아요. 떼내면 글루코스가 됐죠. 글루코스가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야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아까 내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피를 왜 붙이느냐? 여기 왜 피가 이렇게 번거롭게 피가 왜 계속 들어가냐? 그 이야기했죠. 피를 붙여야 몸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럼 피를 띄면 야는 글루코스가 되고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는 간밖에 없고 간에서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간에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즉시 혈관을 통해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 브레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근육에는 뭐가 있다서 글리코겐이 있다 그랬죠. 저장된 글루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갖고 이까지 왔다 합시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이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글루코스가 되나요? 안 되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에 4시간부터 저장하는 게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거 알죠? 그게 근육에도 저장이 되고 간에도 저장됐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을 때는 간에 있는 걸 분해했어도 되죠. 그럼 근육에 엄청나게 저장된 걸 분해해갖고 브레인에 보내주면 되겠네 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에는 이 효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G6P는 근육에 있는데 G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근육에는 G6P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글루코스 6포스파트가 없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이 에너지 소스 글리코겐은 분해해갖고 근육만 쓰는 겁니다. 근육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은 우리 브레인으로 못 가요. 간으로도 못 가요. 그 세포 바깥으로 못 빠져나와요. 근육 안에 있는 글루코겐은 근육 속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가 키 하나를 갖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면 이 효소가 있는 데는 간밖에 없어요. 간에서 결국은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간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혈중에 당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이 효소가 글루코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내가 만들어 방출하면 되고.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랬죠. 겉으로 날씬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막 일을 많이 해도 쌩쌩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싹 말랐고, 일 시계보면 조금 일하면 피곤하다고 픽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간이 시원찮은 거예요. 간이 시원찮은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당신성까지 갖고,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일 수밖에 없는 게, 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당신생을 해갖고 40일 동안 만들어준 걸 간이 쓰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빠져나오잖아요. 빠지면 피로 들어가요. 그 피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글루코겐은 분해돼갖고 못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재산 다 썼잖아요. 근데 야는 그때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나중에 당해요. 나중에 언제 당하느냐 하면 굶어갖고 한 달쯤 굶으면 열흘만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리코겐 저장돼 다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육이 분해돼 버려요. 근육이 분해되면 그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적어놨잖아요. 이 당신성에 알라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분해해갖고 간으로 공급해줘요. 근육을 분해한 아미노산을 간에서 그걸 다시 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당신성 회로는 주로 나중에 가면 근육을 분해해갖고 브레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글루코스를 두고 브레인하고 몸이 서로 빼뜨는 싸움을 벌려요. 궁극적으로 브레인이 다 갖고 가요. 마지막에 이 40일 동안 만들어지는 이 6g의 이 글루코스는 브레인하고 적혈구만 나눠줘요. 그래서 피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좋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서 요 하나 조금 더 고급 이론 들어가면 여기서 숙신레이트에서 포말레이트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FADH2라는 분자가 생겨요. 요 분자도 전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예. 요 분자가, 그래서 요거 왜 1하고 3로 쓰고 2가 없느냐 하면, 2 효소가 바로 뭐냐 하면, 요거에, 이쪽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FADH2가 들어가고, FAD가 되어 나와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서 이 FADH가 이 TCA 사이클에서 생긴 이 FADH에서 전자 두 개가 이 Q로 가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을 보여보세요? 택시는 원래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대 딱 있다 합시다. 그런데 공급 소스가 여수도 있고, NADH도 있고, FDHS도 있으면 점점 야가 성계가 많아지는데 택시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택시 타기 어려워지겠죠. 그 사건이 벌어져요. 요렇게만 돌아가면 그 정도는 갖고 다 처리해줘요. 택시가. 그 정도는 수요를 맞춰주는데, 궁극적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내가 지방만 갖고 먹고 살겠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한 가지 할게요. 그럼 다이어트 중에 황제 다이어트 아시죠? 그거는 단백질을 먹는 거잖아요. 지방 탄수화물 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나는 그럼 지방만 먹고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단백질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안 먹고, 그 삼겹살 흰 거, 지방만 먹고 이게 가능할까? 요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생각해서 굉장히 고급 지식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TC 사이클 안 돌아가, 일로 안 가겠죠. 해당자가 안 가겠죠. 글루코스가 없으니까는, 밥을 안 먹으니까는 이건 아예 안 되고, 그러면 단백질 분해하고 뭐 하겠잖아요. 그리고 치우고 아예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데 이 기름기를 갖고 계속 에너지 브레인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쓰면 될게요. 이 회로를 안 돌리고, 이 회로를 줄이고, 뭐냐면, 바로 삼겹살 갖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6개나 되잖아요. 이걸 쪼개면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요렇게 쪼갤 때마다 에너지가 나와요. 요때는 전자가 2개 나왔잖아요. 이거 함석할 때 8개인가 전자가 나와요. 8개가. 4배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거의 줄이고, 이거 전자 많이 나오게 이거 돌리면 되겠네 하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이 전자가 많아지면 요걸 실어 나르는 게 야가 실어 날라요. 요거 할 때도. 요거는 하나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요거에서는 요게 4개. 자, 빨리 들어줄게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NADH하고 FADH2의 B가 우리가 이 해당적 요렇게 돌아가면 이게 10분자에 요게 2분자입니다. 요게 2개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 0.2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를 줄이고 우리가 지방만 갖고 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NADH 한 문자 생기면 FADH2 이게 한 번 1대1로 생겨요. 그럼 이걸 많이 쓰면 여기서 대규모로 이쪽에서 생긴 전자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쪽 전자보다 FADH가 공급하는 전자가 많아지면 4배나 전자가 많아지면 야가 택시 운전자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면 여기에 대합실에 승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라는 승객들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개수는 정해져 있고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이걸 돌리면 승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걸 돌리면 승객이 4배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던 대합실에 있던 전자라는 승객이 대합실에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여기에 물과 있는 산소가 벅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를 받아들여요. 이게 활성산소가 돼요. 됐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지방만 갖고 먹으면 에너지는 많은 것 같은데 활성산소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 문제는 어떤 동전의 양면입니다. 피부에도 활성산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하루에도 2번 죽으니까요. 피부세포들이. 12시간밖에 못 살아요. 서로 나무돼요. 문제없어. 간도 2년이면 다 만들어져요. 문제없어. 문제 생기면 서로 생기면 되니까요. 근데 브레인은 안 되죠. 브레인은 생겼던 야가 100년 살아야 되니까요. 야는 100년 동안 활성산소가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죠? 아예 스탑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무조건 하고 글루코스 딱 하나만 먹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성격이 오고 적당한 레이트를 맞춰주고 다시 말해서 활성산소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브레인은 당근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브레인은 왜 지방을 연소를 못 시키는가? 바로 활성산소 문제. 지방을 연소시키면 에너지는 많이 생기는데 활성산소 문제가 너무 심해져 갖고 곧장 죽고 곧장 생겨나는 세포 같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 세포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전적으로 글루코스만 쓰는 그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해 드릴게요. 어제하고 다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이쪽을 쭉 공부를 해보면 분자 TCA 사이클로 딱 들어가면 전체 흐름이 보이고 그때서 생명이 동물하고 식물이 어떻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드러나요. 거기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거서 들어간 거에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기본 단계에서도. 여기서 이렇습니다. 아까는 질소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 안 했잖아요. 질소가 되는데 질소가 언제 들어가는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TC사이클 전체도 질소가 없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소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일단 어떤 식으로 질소가 개입되는 거 보세요.
N2 이렇게 3중 결합되어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도저히 번개 아니면 쪼갤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박테리아가 프리오박테리아 쪼갰잖아요. 쪼개면 이 질소는 박테리아에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NH3라는 요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 바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1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에서 암모니아 NH3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드디어 이때 아미노산이 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질소가 없잖아요. 없는데 질소를 누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그 질소는 어디서 왔나 하면 식물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을 만드는 과정에서 질소를 만들어 보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콩을 먹으면 그 콩 속에 질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콩 속의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콩 단백질 속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콩 단백질 속에 글루타메이트가 있다면, 그 글루타메이트에 NH3를 띠내갖고 이 회로를 들어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생성할 수 있는 요에서는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이 나오고, 글루타메이트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또 다 하셔야 돼요. 글루타민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고, 글루타메이트에서 프로린 나오고, 이쪽 계열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드디어 퓨린이라는 게 나와요. 이 퓨린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DNA의 구성물질이 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왜 T세사가 현재 좀 감잡았어요? 여기에 20개 분자, 해당 작용 10개, T세사 10개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언제든지 건드린 분자식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순간에서 곧장 생학 전체가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걸 10년을 봐봤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내가 무릎을 깨지고 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1년 아닙니다.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만든 용어가 뭐냐면 10시간 공부하지 말고 10분 훈련하라고. 10시간 본다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 타면서 위험한 상황, 경기 두렵잖아요. 첫 발 올라 딱 타는 순간, 예. 그걸 내가 다른 말로 작동한다 그래요. 그때 작동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와서 강의 듣는 사람일수록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안 늘냐 하면 이거는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수도자는. 예. 본인이 하기 전에는 10년 아니라 평생을 바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제가 이걸 관문을 돌파하는 데는, 그 관문은 저는 딱 열흘 정도면 된다 봐요. 내 인생에서 열흘 없다고 해도 돼요. 그 관문을 딱 돌파하고 나면, 이게 심이 딱 박히고 나면, 이 분자식이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게 자동 반응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때 써야, 예. 그게 본래 자리예요. 궁자실체 중도상. 예. 그래서 구례부동 명리불. 예,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돌아와 봤더니, 예부터 부처님 자리더라. 그러잖아요. 예. 자,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